우리 며느리 왔니? 내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찾아와. 동식이도 출장 가서 못 오는 마당에.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제가 어떻게 안 와요. 어머니는요? 왔니? 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오니? 귀찮아 죽겠다 정말. 당신은 애써 온 애한테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애초에 죽을 날짜 받은 사람 생일을 못하러 챙긴다고 그래. 어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시험부라서 생일 축하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걸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갈비도 해오고 잡채도 해왔어요. 미역국만 데워서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미역국? 미역국도 끓여왔니? 네? 미역국 안 끓이셨어요? 전 당연히 끓이셨을 줄 알고 반찬만 해온 건데. 난 네 시아버지 생일상 차릴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됐다. 미역국은 무슨 그냥 밥에다 해서 먹으면 되겠구만. 그래, 생일 뭐 별거라고. 그냥 먹자, 인경아. 너도 오느라 배고프지 않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만들게요. 어머니, 집에 미역은 있죠? 너도 참 유별나다, 유별나. 저기 창고에 있으니까 갖다 쓰든지. 웬만하면 대충 해라. 배고파 죽겠다. 네, 그럴게요. 인경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생일이어서 널 고생시키는구나. 내가 뭐 도울 건 없냐? 고생은요, 아버님.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곧 되니까 앉아 계세요. 그래도 바쁜 것 뻔히 아는데 고작 내 생일 챙기겠다고 이리 정성을 들인 걸 보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네. 그래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를 생일을 그냥 보낼 뻔했어. 아무리 시한부 남편이 달갑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미역국 하나도 안 끓여주고. 니네 시엄마도 참 못 쓸 사람이다. 그치? 지금 뭐라고 있어? 나보고 못 쓸 사람이라고? 흉 볼 데가 없어서 며느리한테 내 흉을 봐?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니 뭘 아냐. 사람이 죽으려면 곱게 죽어야지. 그렇게 험담하면 좋아. 그럼 당신이야말로 내 생일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있어? 본인도 없으면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래. 시한부가 뭐 대수야? 참 말 한 번 고약하게 하네. 그래 내가 미역국은 못 끓여줬지만 당신 생일 때마다 비싼 선물도 주고 고급 식당도 데려가잖아. 어떻게 시한부 선고받은 뒤부터 이렇게 태도가 달라?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휴, 이 인간 말하는 것 좀 봐. 돈이면 단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거 다 자격지심이야. 알아? 이 사람 참 내가 명백히 느꼈대도. 병 갈 때도 인경이가 번번이 데려가잖아. 당신은 친구들이랑 놀러가기 정신없고 남편이 곧 죽는다는데 그러고 싶어? 당신 수발 드느라 그동안 못 갔으니 인제라도 가야지. 당신이 제대로 된 남편이었음. 나도 갑자기 그렇게 죽을 날짜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펑펑 놀고 즐기라고 해줬을걸?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야. 알아?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좋은 날에 왜 싸우고 그러세요? 식사 차렸으니까 드시면서 마음 푸세요. 네? 아무튼 며느리 앞에서 별거를 다 보여주네. 미안하다 인경아. 아유 씨,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 이 난리야. 난 안 먹는다. 저가 또 어딜 가? 아주 이제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지?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도 속상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달랠 테니까 식사부터 하세요. 아, 그 전에 촛불부터 보세요. 그 와중에 케이크까지 준비했어. 고맙다. 나 생각해준 건 너밖에 없다. 뭘요?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버님이랑 저랑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은 무슨. 네 시아버진 내가 어떻게 되든 나 신경도 안 쓸 거다.
그런 양반이 지 생일은 또 소중해서 챙겨달라고. 아니, 나 도저히 네 시아버지랑 살 수가 없다. 나 동원회로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아주버님 댁으로 가신다고요? 거긴 미국이잖아요. 예, 말년에 미국이 나가서 호강 할린다.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온갖 궁상은 다 들었는데 인제라도 좀 고급스럽게 살고 싶다. 네 시아버지 몰골을 봐라. 온갖 병균 냄새에 신경질은 또 얼마나 부리는지 견딜 수가 없어. 나까지 죽을 병에 걸리게 생겼다니까. 그러기 전에 나라도 좀 제대로 살아보려니까 그렇게 알고 네 시아버진 네가 거두라. 아니, 어머니, 진심 아니시죠? 아버님이 병에 걸리셔서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 느끼실 순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세요? 어머님 옛날에 위암 걸렸을 때 아버님이 회사도 그만두시고 극진히 돌보셨잖아요. 그게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일 거니냐? 그거 다 지가 회사 관두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야. 아무튼 난 구질구질하게 곧 죽을 사람 옆에서 간호하고 그러고 싶지가 않다. 마침 동우랑 동우 와이프도 허락했어. 다음 달에 출국하니 그렇게 알아라. 끊자. 잠시만요, 어머니. 진짜 그럴 건 아니시죠? 네? 얘는 진심이라니까 왜 자꾸 물어 귀찮게. 너도 네 시아버지 닮아가냐? 듣는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아무리 두 분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셔?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니께 꽤 잘해줬는데 어쩜 이래? 아니 그나저나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허락을 했다고? 한국에 살 때 시댁 제사도 귀찮다고 안 온 사람들인데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네 가서 산다고 그랬다고? 형이랑 형수도 허락했다 그러고? 다음 달에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님은 어떡해? 위독하신데 혼자 내버려둘 순 없잖아. 그냥 하는 소리 아닐까? 형이 허락할 일도 없고 엄마가 해외 가서 어떻게 살아? 재작년에 같이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못 견디 하셨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냥 홧김에 한 말이겠지. 얼마 아버지를 두고 가시겠어.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영 불안해서 어머니가 영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적은 없잖아. 두 분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갔으면 한 건데. 나도 웬만하면 그러고 싶었는데 무조건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떡해. 직장인이 다 그렇지 뭐. 아무튼 당신 아니었으면 아버지 진짜 혼자 생일 보내셨겠네.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버지 병 걸린 뒤로 태도가 좀 바뀌었어. 예전엔 두 분이서 곧잘 여행도 가시고 서로 생일도 잘 챙겨주시고 그랬잖아. 아버님도 그래서 더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몸이 점점 나빠져서 신경도 예민하실 텐데 어머니가 냉랭하게 구시니까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플 때 그러면 서럽긴 하지. 아무튼 고마워. 이렇게 번번이 우리 식구 챙겨주고. 나라도 챙겨야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다 내 부모님 같은 분이셔. 우리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날 위로해 주셨는데. 특히 아버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잖아.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버님 덕분에 빨리 이겨낼 수 있었잖아. 하긴 당신이랑 아버지 사이가 단순히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가 아니긴 하지. 그래도 진짜 미국에 가는 건 아닐 거야. 겁도 많은 양반인데 거기를 어떻게 혼자 가?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영 찝찝해서 말이지. 전 그러면 형수님한테 한번 연락해봐.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동서. 웬일이야?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이르게 전화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이제 막 아침 먹은 참이지. 근데 무슨 일이야? 형님, 저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가 형님네 가서 산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게 그냥 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서요. 어머니가 말하셨구나. 동서 그동안 몰랐어? 다음 달 초순에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잖아. 네? 그럼 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런 얘기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버님은 아예 모르시는 것 같던데? 한 서너 달 전부터 그랬지? 어머니가 아무래도 아버님 모시는 거 버거워하시는 거길래 여기 와서 사시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방 청소한다고 정신없지. 아버님이랑은 합의된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몸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하세요? 동서 웃긴다. 동서가 집안에서 제일 아랫사람 아니야? 회사에서 상사가 말단 직원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일하는 거 봤어? 우리가 왜 동서 허락을 받아야 돼?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라고 한 건데 동서가 뭐 보태줄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튼 그러기로 했어. 어머님도 이제 평안히 쉬셔야지. 어떻게 아버님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겠어? 동서도 여자면서 어머님 입장 공감 못해? 나 같아도 그러겠던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됐으니 그런 걸로 알아. 나 이제 유경이 등교시켜야 돼. 끊자. 형님, 형님! 그럼 진짜 미국으로 가신단 말이야? 뭐래? 아니라고 하지? 진짜인 것 같던데? 형님이 이미 서너 달 전에 계획된 일이라고. 지금 어머니 방 청소하고 있대. 어떻게 이런 말이 직전에 와서 통보를 하는지. 뭐? 그럼 진짜라고? 아니 형이 그러라 했대? 가족 행사라면 일절 참여하지도 않던 사람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대? 그것도 미국에서? 몰라. 어머님도 그렇지만 아버님이 더 문제지. 아버님은 대체 어쩌라고. 아, 내가 일단 형한테 전화해볼게. 이게 말이야 방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30분 후. 내 이럴 줄 알았지. 형이 갑자기 효자가 될 일이 어디 있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재산이랑 아버지 보험금 노리고 그러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일단 갖고 있는 재산 형한테 다 넘기기로 했고, 아버지 죽으면 수령인이 어머니니까 그 돈 받으면 형한테 다 주기로 했대. 그 조건으로 모시고 사는 거고.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형도 진짜 속물이라니까. 어쩜 이 와중에 지 재산 늘릴 생각부터 해? 정말 그 이유야? 아니 아주버님은 돈도 많으면서 무슨 욕심을 이렇게 부려? 원래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더 큰 법이지.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뻔해. 단물 쏙쏙 빼먹으면 바로 어머니 내팽개 칠걸. 어머니는 형한테 몇 번을 당해놓고 아직도 이용당하고 있어. 형이 어디 공짜로 모시고 살 양반인가. 아, 그럼 어머니한테도 좋은 게 아니잖아. 진짜 가셔서 그 꼴 나기 전에 말려야겠네.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가는 거 어때? 그러자. 안 그래도 아버님 상태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기침을 엄청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몸 약하신 분이라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데. 생강차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가야겠어. 당신도 바쁠 텐데 고마워. 당신이 웬만한 자식보다 낫다니까. 며느리도 자식이지 뭐. 이번에 가면 어머니 좀 잘 설득해보자.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쓰든 우리가 크게 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버님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어머니 모시겠다는 게 아닌 이상 알려는 드려야 되잖아. 그럼 알려드려야지. 그주 토요일 시댁. 또 어쩐 일이냐? 네 잘난 시아버지 보러 왔냐? 지금 산책하러 나간다고 없는데? 날이 이렇게 추운데 산책하러 가셨다고요? 그러다 감기라도 더 심하게 걸리시면 지가 지 몸 그렇게 다루겠다는데 내가 별 수 있니? 그 양반 고집을 누가 꺾어? 이제 돌아올 때 됐으니 좀 기다리든지. 에휴, 차라리 아버지 없을 때 말하는 게 낫겠네요. 엄마, 형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다음 달에 미국 가서 형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도저히 네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 네 아버지랑 살면 나까지 병에 걸리게 생겼어. 마침 네 형이 집에 여유방도 있으니 같이 살자 하더라. 얼마나 효자냐. 엄마 힘든 것도 이렇게 알아봐주고 아주 기특해 우리 장남이. 아, 엄마 그 말을 믿어요. 형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당해온 게 몇 번인데 그래요. 저번에도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꼬셔놓고 돈을 몇 천이나 빌려가잖아요. 그거야 애가 워낙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네 형 미국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 뒤늦은 효도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가줘야지. 나도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일본에서 2박 3일 여행하는 것도 갑갑해 있으면서 무슨 미국에서 산다 그래요. 아니, 살 수는 있다 쳐도 형한테 들어보니까 엄마 재산이랑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까지 다 형한테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이, 그거야. 나도 공짜로 얹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건 똑바로 해야 불만이 없는 법이야. 나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애초에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건데 그 돈은 형한테 주는 게 맞지. 안 그러냐? 그 말을 믿어요. 형 그 돈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내쫓을걸요. 제발 내 말 좀 듣고 그냥 아버지 곁에 계세요. 아니면 정 버거우시면 따로 사시든가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가 아버님 돌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미국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도 분명 힘드실 거예요. 이것들이 쌍으로 덤비네. 왜? 이렇게 말하라고 니네 아버지가 시키든? 아니면 오히려 니네가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얻고 싶은 거 아니냐? 왜 내가 미국 가 있음 아버지 유산이고 사망보험금이고 다 형한테 돌아갈 것 같아서 배가 아프지? 내가 니네들 검은 속내를 모를 줄 알고?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미국 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인다니까요. 어머니 그게 안 보여요? 보이긴 뭘 보여. 네 아버지랑 같이 사느니 전 재산 뜯기더라도 미국에 사는 게 훨씬 낫지.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미 미국행 비행기까지 끊어놨다. 네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안 돌아올 참이니 그리 알아. 아버지 편인 니네가 간병식잡 하든지 하고. 난 이미 할 도리 다 했고 그 인간한테 받을 건 유산이랑 사망보험금밖에 없으니까 네 아버지 죽을 때 연락하고. 알았니?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요? 넌 끝까지 네 아버지 편만 들지? 됐다 됐어. 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알아라. 아유 이놈의 집구석을 얼른 나가든가 해야지. 아주 지겨워 죽겠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 그러니까 봉은에서 산다 이 말이야? 남편이 뒤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래!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누누이 말이잖아. 죽으려면 곱게 죽으라고. 온갖 환자 티 다 내면서 옆 사람 지긋지긋하게 만들지 말고. 난 더 이상 그 꼴 못 보니까 환자 대접하고 싶으면 얘네한테 받으쇼. 난 더 이상 못하니까. 아 그래.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이제 단물 빠지니까 하찮게 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나도 당신 필요 없으니까 썩어 꺼져. 안 그래도 꺼지려고 했어. 에이씨.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네? 냈더라. 미국 간다 하지 않니? 저 여자 고집을 누가 말려. 아,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네 엄마 저렇게 이기적이게 구는 거 어디 한두 번이냐. 나 이제 네 엄마 남담이라고 생각할 거다. 2주 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대체 어디 계세요? 집도 2주째 비워두시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동호가 호텔에 며칠 있으라고 돈을 보내줬다. 나 내일 출국한다.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했어. 내일 가신다고요? 아버님이랑 인사도 안 나누고요? 내가 왜 병든 영감이랑 인사를 해야 되냐?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 영감탱이 죽으면 연락하고 그 전까진 안부 인사도 하지 마라.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사신다고 그러세요? 거긴 한국 음식도 몇 개 없을 테고 언어도 잘 안 통해서 생활하기 불편하실 텐데. 거기에 내 아들이랑 며느리랑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쓸데없는 걱정 말고 네가 그렇게 극진히 여기는 시아버지나 잘 모셔라. 그 양반은 나 없으면 더 행복해할 거다. 아, 요즘 아버님 몸도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더라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미국 가는 것도 그 뒤에 해도 되는 거고요. 넌 끝까지 네 시아버지 처지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라. 난 도저히 그 냄새나는 양반이랑 같이 못 사니까. 그럼 끊자. 장례식장 때 보자. 어머니!
또 바로 끊으셨네. 미리 언제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게 바로 내일 가신다 그래? 정말 나까지 서운하네. 아버님은 오죽하실까? 그래도 35년 동안 같이 산 연이 있는데 어쩜 이리 매정하게 가버리셔. 무슨 원수진 사이도 아니고. 네 시엄마냐? 아버님, 들으셨어요? 한 집에 사는데 당연히 듣지. 그래, 내일 간다고 하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이라도 제가 어머니 계신 곳 알아내서 인사라도 하는 게 어떠세요? 됐다. 나 보기 싫어서 미국까지 간다니 옆편 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해. 나도 그 여자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 어딜 언제 가든 나랑 관계가 없지. 그리고 저기 이거 좀 봐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너네한테 이렇게 신세를 질 순 없지.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할 순 있겠더라고. 다음 달부턴 거기서 살란다. 그러니 인경이 너도 부담 좀 덜으렴.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담이라뇨. 그리고 무슨 요양원이에요? 가족이 엄연히 있는데 왜 나가시겠단 거예요? 여긴 단체 생활도 해야 하고 저희랑도 자주 못 보고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요샌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괜찮아. 가족 있어도 거기서 산다 하더라. 그리고 너도 바쁠 텐데 어떻게 병든 나까지 데리고 산다 그러냐. 지금까지도 너한테 신세 많이 졌다. 더 이상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은 제 친정 아버지랑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찾아보시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이럴수록 더 가족이랑 함께 하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내 몸도 성취하는데 여기 있어봤자 민폐만 되지 않겠니? 너도 나중에 후회할 게다. 후회하면 그때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됐죠? 그때까진 저희랑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아유, 고맙다, 인경아. 솔직한 마음으로서는 나도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고 싶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삭막한 곳에서 살고 싶겠니? 그래도 괜히 패 끼칠까봐 찾아본 건데 그렇게 말해주니 눈물이 다 나온다. 70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 들고 병드니 사람 마음이 참 약해지나 봐. 그래도 나중에 보고 오면 꼭 말해다오. 나는 니들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집에서 지내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럼요, 아버님. 정말 힘들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기 전까진 여기 있으세요.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이 조용한데 아버님 계시니까 말동무도 되고 좋은걸요? 공식이 자식은 다른 건 모르겠고 와이프 하나는 잘 만났다. 어쩜 이리 마음이 고울까. 고맙다, 인경아. 내 이 은혜는 꼭 갚으마. 은혜라뇨. 은혜는 오히려 제가 갚을 차례죠. 저 친정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그건 시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나중에 죽으면 사돈 어르신이 나한테 뭐라 하진 않을까 걱정이다. 자기 딸내미 고생시켰다고. 그럴 리가요. 그럴 일 없으니 편안히 저희랑 지내세요. 아셨죠? 고맙다, 인경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휴, 혼자 눈 감을 뻔했다. 2달 후, 병원.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이제 살 만큼 살았지. 그리고 딱 이때 죽어야 니들도 힘들지 않지. 그동안 병든 시아버지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으마. 아버지, 제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바쁘다고 번번이 퇴근도 늦게 하고 못난 자식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네 형이 더 공부 잘한다고 너한테 대놓고 뭐라 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각박하게 굴었니. 그런데도 아버지 원망 안 하고 이렇게 착한 와이프 얻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나 떠나면 우리 인경이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
맞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래, 이제야 맘이 놓이는구나. 아버님, 아버님! 아빠! 다음 날, 장례식장. 아유, 밤 비행기 타느라 인제 도착했네. 피곤해 죽겠다. 예, 여기 휴게실 있지?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시고. 인사는 무슨,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인사해서 뭐 하겠니? 아유, 배고파 죽겠네.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 이분은 누구세요? 미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야. 나 혼자 보내기 불안하대서 같이 왔지.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디에 계세요? 걔네들은 장사하느라 정신없지. 미국이 한국보다 칼 같아서 조금이라도 쉬면 바로 아웃이라고 하더라고. 걔넨 나중에 온다고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장례식인데 안 오셨다고요? 이미 죽었는데 인사가 좀 늦는다고 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니잖니? 나도 출출하네. 밥부터 먹어야겠다. 그래, 밥부터 먹어야지. 여기 밥은 맛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가져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근데 막상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밥 먹자니 좀 양심에 찔리긴 하네. 양심에 찔릴 게 뭐가 있어? 와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어찌됐건 바람 피운 거잖아. 내가 우리 허니 걱정돼서 오긴 왔는데 영 마음에 걸려. 됐어.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니라뇨? 두 분 사귀는 사이세요? 깜짝아. 넌 왜 어른들 말을 엿듣니? 기적이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안부 인사 한 번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남자친구까지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거 명백히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뭐고 네가 알 바야? 그럼 내가 그 머나먼 미국 땅에서 친구 하나 없이 살아야겠니? 넌 아직도 네 시아버지 입장만 생각할 줄 알지? 됐고 보험금 수령이나 얼른 하고 가야겠다. 혹여나 너네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기대한 거라면 어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납작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가 잘못다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이야. 그건 당신이 그래야겠는데요. 함수가, 넌 또 어디서 온 거냐? 엄마 올 땐 코빼기도 안 비추고. 정말 보험금 받으려고 아버지랑 이혼도 안 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건 익히 알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이렇게 당당히 불륜 상대까지 데리고 온 거 보면 역시 기대에 어긋나질 않네요. 근데 이걸 어쩌나 아버지가 보험금 수령인을 인경이로 변경했는데 뭐라고? 수령인을 바꿨다고? 저희도 몰랐는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수령인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무조건 갚겠다고 한 게 이 뜻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 소리 어딨어? 당장 내와! 아니, 진정해. 사람들 다 보잖아.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니들 지금 나 엿먹이려고 사기치는 거지? 당장 서류 갖고 오라니까! 여기, 보세요. 제 이름으로 변경된 거 보이죠? 그래서 보험금 수령은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같이 보세요.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랑 건물 다 저랑 남편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와이프인데 왜 너네한테만 보험금이랑 유산을 물려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것도 없죠. 당신이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산을 주고 싶겠어요? 지금까지 아버님 덕분에 누린 것들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아까운 것들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말해봐. 병든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고 협박했지? 너도 자식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어딜 협박할 게 없어서 아버지를 협박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 옆에 두고 몇십 년 버틴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 당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라고. 이게 어디서 엄마 탓을 해? 내가 네 아버지 먹는 음식에 독을 탄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당신 애초에 우리 아버지 재산 많고 능력 좋은 거 보고 옆에 붙어 있었던 거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은퇴하고 시한부 판정 받으니까 바로 내팽개친 것도 모를 줄 알고? 이게 아버지 뜻이니 그렇게 알고 우리 아버지 있는 곳에서 얼른 썩 꺼져. 당신이 가져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니네들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신고할 거야. 니들 싹 다 신고해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든가요. 그럼 나도 신고해요. 엄연히 당신이랑 이 아저씨랑 바람 피운 정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툴지 궁금하네. 아이, 나는 그저 허니가 아니 이 아줌마가 같이 오자 그래서 온 거예요. 나 신고하면 안 돼. 나도 가정이 있는 몸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양반이 편을 들어주지도 못할 망정. 아유 내 팔자야. 평생 고생만 해서 인제야 재산 받아서 맘 편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이게 다 뭐야? 이 망할 놈이 영감탱이 같은 이라고 어쩜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1인 내팽개칠 수가 있어. 무슨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고생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네.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병 걸렸다고 바로 버린 건 누구였지? 그래놓고 재산이랑 보험금 받을 생각을 했단 게 난 더 어이가 없는데. 아무리 이렇게 난리 쳐봤자 당신 받을 거 하나도 없으니 당장 꺼지세요. 아니 가자고. 여기 있어봤자 우리만 불리할 것 같아. 하긴 어딜 가. 당장 미국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어떻게 가. 동호한테 뭐라 말하고. 그럼 나라도 갈게. 저기 실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에요. 알았죠? 어휴, 바람을 펴도 좀 괜찮은 할아버지로 만나지 그랬어. 고작 저딴 인간 만나려고 우리 아버지를 버린 거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씨. 저기, 동식아, 인경아. 그래도 나도 엄연히 네 아버지 와이프인데 나한테도 몫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네 형도 요새 사업 확장한다고 돈이 좀 필요한가 보더라. 그러니까 돈 받으면 나한테 좀 나눠주렴. 내가 이대로 빈털터리로 가면 얼마나 노후가 힘들겠니? 어? 형이 효도한다고 했다면서. 애초에 난 충분히 경고했어. 그걸 안 들은 사람은 당신이고. 애초에 당신 몫은 없었어. 그러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명예 실추시키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피해자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피해 있던 거야. 나도 미국에서 얼마나 네 아버지 걱정했는데 하루도 편히 잘 날이 없었다니까. 당신 암 걸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는지를 생각해. 그런 변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됐고, 미국 비행기 표는 줄 테니까 그거 타고 얼른 꺼져. 다신 우리 눈앞에 보이지 마. 뭐야, 엄마한테 왜 그래? 인경아, 네 남편 좀 말려봐라. 엄마 같은 소리 하네. 최소한 좋은 엄마는 못 됐어도 평범한 와이프 정도는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비 불러요. 아버님도 당신 인사받기 싫을 테니 그냥 꺼지세요. 얘네들이 정말 늙은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불효를 저질러. 나중에 그러다 천벌 받는다니까. 그런 천벌이라면 100번 1000번 받을 각오 돼 있으니 꺼지시라고요. 경비 진짜 불러요. 됐다. 오늘은 이만 가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어떻게든 내 목 남겨놔라. 알았지? 어쩜 저래? 아무리 당신 어머니라지만 정말 나쁘다. 진작에 내 어머니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만 불쌍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소송이라도 도와드리는 건데.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그럴 정신이 어딨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람까지 피운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데려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다음 날 장례식장. 잠깐만요. 할머니 못 들어가요. 나가세요. 뭐요? 내가 내 남편 장례식장을 갔는데 총각이 뭔데 먹어? 글쎄 안 된다고요. 누구 밥줄 끊어 먹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요.
아니 글쎄 내가 여기 죽은 사람 와이프라니까. 당신 드나들게 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다고요. 얼른 나가요. 절대 안 되니까. 아니 이것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 후 미국 시숙집. 그러니까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 엄마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냐? 어? 아니 방법이 영 없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냐고요? 이미 공증까지 받은 거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꼼짝없이 당한 거지 뭐. 걔네 아마 이걸 노리고 네 아버지 모시겠다 한 글기다. 어휴 분해서 정말. 아니 그럼 미국엔 왜 온 거예요? 어? 아니 여기가 이제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니?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애초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유산이고 보험금이고 저희한테 다 준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집 내드린 거잖아요. 근데 땡전 한 푼도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도 어머니 재산으로 어떻게 어머니 생활하시는 비용 충당하긴 했지만 그 돈으론 터무니없는 거 알잖아요. 어? 그럼 돈 없으니 나가라 이 말이냐? 애초에 여길 오면 안 되죠. 무슨 낯 쪽으로 여길 와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를 모시지. 내가 왜 어머니를 모시겠다 했을까? 모시기 그 자식이 은근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네. 너 그게 엄마 앞에 두고 할 말이야? 그럼 정말 재산 때문에 날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야? 솔직히 그렇죠. 그게 아니면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 드릴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짐도 차차 붙여 드릴게요. 바로 가라고? 한국 가도 살 곳이 없다니까. 그건 엄마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잖아요. 아씨 괜히 비행기값만 나가게 생겼네. 아 엄마 말 믿고 사업 확장한 건데 어쩔 거냐고요. 엄마 때문에 빚만 지게 생겼잖아요. 아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그런 말해서 뭐해. 아 내가 뭐라 했어. 애초에 돈부터 미리 받아놔야 된다고 했지. 누가 이럴 줄 알았나. 여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돈 없다고 바로 쫓아내. 어? 그러게 재산을 잘 관리했어야죠.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아요? 어쩐지 좀 불안하다 했어. 아유,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가장 빠른 비행기로 끊어 드릴 테니까 갈 채비나 하세요. 일주일 후 집 앞. 저기 인경아. 미국 간 거 아니었어요? 비행기표도 끊어줬잖아요. 우리 마지막 호인데 결국 안 간 거예요? 아니 갔다 오긴 했는데 그 망할 놈이 나를 내쫓더라고. 돈 없는데 왜 왔냐는 소리를 당연하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냐. 한국 와보니까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찾아왔다. 나 밥부터 좀 차려주렴. 배고파 죽겠다. 여기가 무슨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도 그쪽 첫째 아들이랑 똑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 저기요. 돈 없는데 여길 왜 와요? 여기가 무슨 노숙인 받아주는 시설인 줄 알아요? 너까지 왜 그러니 인경아. 난 이 남편 어머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남편은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 하던데요. 일찍 죽은 셈 친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더 모실 시부모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꺼지세요. 그때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정말 이럴 거냐? 이대로 셈이 굶겨 죽일 셈이야. 알 바 아니죠. 굶어 죽든 어디서 빈대처럼 누구 피 빨아먹고 살든 나랑 관계없죠. 그럼 이만. 인경아. 그럼 돈이라도 구워주지 않으련? 아휴 자식들한테 다 버림받고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바라던 꼴이요. 와이프가 좀 행복 찾아 떠나겠다는데 그 꼴을 못 봐서 이 난리를 쳐? 당신은 지옥이나 가버릴 양반이야. 알아? 3개월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쪽방촌에서 근근히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걸 보고 따라가 봤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로 모시고 산 사람이라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버님께 그런 짓을 했으니 이 정도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제 뜻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사이 저희는 아버님의 고향인 춘천의 한 수목장에 아버님을 모셨고 삼재도 잘 치루었어요. 하늘에선 부디 안 아프고 건강히 살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버님께서 남긴 재산은 일부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단체에 기부를 했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사실 딱히 돈 욕심이 없는 저희 부부라 보관해뒀다가 꼭 필요한 데 쓰려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시숙한테도 회유의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몇 번 거절하고 바로 차단했어요.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신 것도 악질인데 바로 버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최악이에요. 더 이상 가까이 하기에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직도 아버님을 그리며 살고 있어요. 잊기보단 이렇게 마음 한켠에 추억하며 살려고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건강 챙기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